자, 요즘 모든 젊은이들의 꿈은 한국의 중산층이 되는 걸 겁니다. 한국 중산층만큼 사실은 애매한 정의가 없습니다. 중산층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빈곤층이나 서민층에 가까운 사람도 있고, 또 중산층이라 하지만은 사실은 상류층에 가까운 사람까지 매우 넓은 의미로 이 중산층이 이렇게 정의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서 대략 중산층의 기준으로 언급되려고 하면 빚이 없는 30평의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또 월 500만 원의 이상의 급여가 있어야 되고, 차가 2000cc, 즉 소나타 이상급의 중형차를 가져야 되고, 1억 이상의 예금 잔고를 갖고 있어야 되고, 연 1회 이상 해외여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산층의 기준이라고 요 근래에 언론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미국의 중산층들 보니까 이 1000불 이상의 돈이 없다라는 거죠. 현금으로 캐시로 만들 수 있는 돈이요, 집에. 더 나아가서 최근에 미국의 중산층의 소득이 많이 좋아졌다. 요 근래에 제일 좋아졌다 하지만 미국 중산층의 소득이 6만 불. 이렇게 안팎으로 지금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집이 없는 중산층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미국에서도 중산층의 일자리의 질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중산층은 외국어를 하나쯤은 해야 되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되고, 약자를 돕고 봉사활동을 하는 거다. 그리고 미국 중산층은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약자를 돕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중산층의 생활비는 341만 원 이상 돼야 된다, 이러는데, 정말로 이 한국의 이 중산층들이 정말 되기가 쉬운가? 이런 부분에서 얼마 전에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저소득층이 중산층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리는가? 이런 문제인데요. 이게 연이 아니라 결과가 5세대가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5세대까지 내려가야 빈곤층이 중산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OECD 평균이 4.5세대인데 한국은 평균보다도 더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나 외국이나 이 계급을 상승한다는 게, 계층적 상승을 한다는 게 매우 어렵다는 것은 전 세계의 거의 기존 추세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세대를 30년 걸린다면 빈곤층이 이 자손들이 중산층에 올라가려고 하면 150년이 걸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핀란드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나라는 상당히 3세대 미만의 중산층이 되고, 손자 안에서 중산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이런 일본 같은 나라는 4세대인데, 한국은 아일랜드, 포르투갈, 영국, 이탈리아, 미국, 오스트리아, 스위스와 더불어 5세대가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중산층 이야기하지만은 앞에 말한 그런 기준이 중산층의 기준이라면 과연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통계청 기준으로 중산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대선에서 보면 지겨울 정도로 중산층의 삶을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표가 중산층이 제일 많으니까 이 선거에 나간 사람은 전부 중산층을 강화하겠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늘 중산층, 즉 서민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또 이 중산층을 늘려야 된다라고 빠짐없이 중산층 지원 대책들을 선거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월 500만 원에 30평 이상의 아파트에 뭐 2000cc 이상의 자동차에 또 어떤 기준에 보면 그게 외제차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다른 기준을 보면 350만 원의 월급에 이렇게 중산층 기준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산층이라는 것이 한국의 통계 기준으로는 과연 어느 정도인가? 아까 앞에서 말한 빈곤층이 중산층이 되는데 5세대가 걸린다라는 중산층의 개념은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OECD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총 가구 중에 소득 순위가 중간에 있는 가구인 중위소득보다 소득이 150%가 많거나 안 그러면 50% 이상이 되는 사람을 이 중산층이라고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민을 소득을 1등부터 5천만 등까지 줄을 세우면 중간에 얼마가 될 거냐? 그게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 얼마가 될지는 그건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보다 1.5배 많은 사람이나 그 사람이 100이니까 또 그 사람보다 절반인 사람, 그 사이를 전체를 중산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계청에서 올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잡은 중위소득이 얼마냐 보면 451만 9,200원. 그래서 대략 452만 원입니다. 이를 OECD 기준으로 150부터 50까지로 잡게 되면 4인 가족 기준 452만 원의 절반은 226만 원이죠. 그리고 452만 원의 150%는 678만 원입니다. 그래서 226만 원부터 678만 원을 4인 가족 기준으로 버는 가구들을 중산층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근데 이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226만 원, 4인 가족 기준의 이 중위소득자의 절반인 226만 원이라는 것은 4인 가족 최저생계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책정한. 그럼 최저생계비에도 미달되는 사람을 어떻게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60%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이 452만 원의 60%, 4인 가족 기준입니다. 그래서 271만 원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말한 우리가 체감 중산층이라고 하는 빚이 하나도 없는 서울 시내 30평짜리 아파트 얼마입니까? 평균으로 봤을 때 한 6억, 7억은 할 거예요. 그 빚이 없는 6, 7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현금이 1억 있고 1억 이상 있고 그러면 집값과 현금이 7억 이상이 되고 거기에 자동차가 2000cc 이상이 있고 월 500 이상의 소득을 벌고 이러면 사는데 별로 걱정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대부분 서민이라는 용어가 통계상으로 중산층으로 잘못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감적으로 영화에서 보는 중산층은 아까 앞에 말한 그런 중산층인데 통계청의 소득으로 중산층을 보면 사실상 서민이 대부분 중산층으로 혼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체감 중산층은 생활 비용에서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계층이어야 되고 자녀들의 교육, 사교육, 유학, 그리고 장기 취업 지원, 스펙을 쌓으러 외국에 가서 어학연수를 갔다 오는 것도 도와주고 졸업을 해서 1, 2년 취업이 안 되면 학원에 다녀서 공부를 하는 것도 도와줄 수 있고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별다른 생활의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여유로운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울 시내에 30평 이상, 중형 이상 주택을 가지고 중형차 이상을 가진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전적 여유를 바탕으로 일정 수준의 이상의 교양과 지식, 영화도 보고 각종 뮤지컬도 보고 오페라도 보러 다니고 지식도 소유하고 독특한 자신만의 취미생활, 몸을 가꾸기 위해서 헬스나 요가나 그림을 배우러 다니고 악기를 배운다든 이런 사람으로서 개인주의적인 성향도 강하고 정치적으로도 별다른 성향을 가지지 않은 부동층을 중산층이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 보면 정치적으로 이쪽이든 저쪽이든 전부 달라붙어서 악다구니를 쓰고 있으니 한국에는 진짜 진정한 의미의 중산층이라고는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런 체감 중산층의 삶이 가능한 사람들은 실제로 상위 1%라고 불리우는 금수저들이다. 그렇지요. 이렇게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국민들 중에 몇 명이 있겠느냐. 일단 서울 시내에 집이 있다면 이걸 보도한 기자도 제가 아까 6억이라 그랬죠. 한 30평. 기본이 6억입니다. 그 이상이 강남에 30평이 있다면 10한 5억 되죠. 그래서 6억 정도는 보유한 상태가 되고 왜냐하면 서울 시내의 한국감정원의 평가에 따라서 주택 매매 평균 가격이 5억 7,143만 원입니다. 참. 그래서 서울 시내에 평균적인 집만 하나 갖고 있어도 중산층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밀집한 역세권이나 목 좋은 데는 기본으로 10억에서 20억에 달하니 중산층이 통계와 체감에서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수저는 보통 자산이 20억 이상이 있거나 가구당 연 2억 이상을 버는 사람을 뜻하는 부자들에 대한 용어인데요. 한국의 백만장자 밀리오레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금융자산이 100만 달러, 10억 이상을 보유한 사람인데 상위 0.47, 그러니까 100명 있으면 한 명도 아니고 0.5 정도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명 중에서 한 명 정도라는 거고 이들은 평균 자산이나 부동산을 합쳐서 22억 8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나 민주당의 의원들 평균 정도가 아마 그리고 장관들의 재산 평균 정도가 한국에서 이 부자를 뜻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수준과 이 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그만큼 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체감으로 느끼는 중산층과 금수저의 자산 기준은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중산층의 상징으로 대충 이 정도면 중산층이라는 거와 실제로 그거는 그쯤 되면 금수저라는 거죠. 강남에 30평짜리 아파트 갖고 있으면 그걸로 15억, 20억 되는데 그것만 해도 이 22억쯤 돼야 되는 중산층의 기준에 거의 들어가 버리죠. 자, 그래서 한국 사회의 재산 중에서 부동산이 거의 70%에 달하는데 금수저들의 자산은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자산이 3배 정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한 세대만 지나면 몇 배로 올라서 계속 돈을 벌어가는 재산 정식이 한국의 재산 정식의 기본인 겁니다. 부모한테 만약에 집이고 뭐고 땅 한 평 안 물려받은 사람이 직장에 가서 괜찮은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혼해서 생활비에 쓰고 그 돈을 모아서 집을 사서 중산층에 간다라는 것은 꿈과 같은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노동자가 상속 없이 열심히 돈을 모아도 평생 체감 중산층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고 죽고 난 뒤에 손자, 정손자, 그 다음 손자쯤에 재수 좋으면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중산층을 늘린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들이 무슨 뭐 젊은 사람들한테 임대로 주택을 빌려주고 이러는데 그런 걸 갖고 월급 몇 푼을 더 받아봤자 최저임금을 10,000원 받아봤자 중산층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꿈과 같은 중산층이라는 허상에 다수의 20, 30대가 매몰되어서 정권을 지지한다는 것이 이게 현실적이냐는 겁니다. 최근에 제일 웃기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중국에 6억 명의 중산층이 있다. 그래서 중국의 대표적인 이 온라인 이 판매 기업인 알리바바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3억 명이다. 중산층이. 근데 2020년 불과 2년 뒤에는 중국의 중산층이 6억이 된다. 자, 이런 이 중국의 중산층에게 우리가 물건을 팔 수 있다라고 서울에 열린 한국 기업 대상 세미나에서 이 알리바바 그룹의 부회장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중국의 중산층은 무슨 기준으로 중산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의 중산층이 3억이에요? 현재 3억이고 2년 뒤에는 6억이 돼요? 참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미국에서 중산층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중산층에 속하려면요, 이 1인 가구는 한 3만에서 8만, 3인 가구는 5만에서 15만, 5인 가구는 6만 5천에서 한 20만 정도를 벌어야 중산층이 된다는 거죠. 특히 3인 가구는 전국 평균보다 10,000불 정도 더 벌어야 중산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산층은 이 집 산다고 은행에 30년, 50년 모기지로 빌린 돈 때문에 지금 허리가 휘고 있고 각종 월부로, 할부로 산 차나 카드빚 때문에 지금 이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계가 신용카드에 진 빚이 1조 달러, 1,100조 원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인 47% 절반가량이 응급시 비용 400불을 낼 돈이 없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 62%가 그들의 은행 계좌에서 1,000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110만 원 미만의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보통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급실에 갔을 때 400달러를 못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중산층이라는 것도 우리가 영화 보면 나오지요. 직장을 잘렸다고 하면 이 사람 집에 못 들어갑니다. 말을 못 해서요. 왜? 이제 의료보험은 어떻게 하고 주택 모기지는 어떻게 하고 차는 어떻게 하냐. 월분이 생겨요. 미국의 중산층이라는 게 뭐 우리가 잔디밭 위에 집 앞에는 잔디가 있고 멋진 개를 키우고 수영장이 딸린 집에 살아도 어느 날 직장에서 너 집에 가면 가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는 의료보험이 안 되고 미국엔 의료보험이 안 되면 죽음이지요. 그 다음에 주택 할부 부분은 감당을 못하고 미국 애들이 벌어서 대학 간다고 우리 어릴 때 배운 거 전부 뻥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대학에 간다 하면 웬만하면 그 주에 있는 공립대학에 가라. 그래야 나는 사립대학 좋은 데를 한번 가보겠다 하면 부모가 엄청난 고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막 1억씩 이렇게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뒷받침해주고 그 도시에 가서 살 집도 어떻게 뒷받침해주냐. 그래서 세계 최강 미국도 중산층의 삶이 이렇게 팍팍한데 한국 사람들은 중산층은커녕 자기들이 대부분 빈곤층이나 서민층인데 그것도 모르고 중산층이라고 착각을 하거나 중산층으로 만들어준다는 데 쏘가가지고 소득주도 성장해준다는 데 쏘가서 소득주도로는 성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소득주도로는 중산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